우리 공군 KF-16이 왜 미국까지 가서 폭탄 투하 테스트를 하고 있지? 공군 KF-16 캘리포니아서 SDB 정밀 유도 폭탄 투하 시험 실시. KF-16은 대한민국 공군에서 운용하는 4세대 전투기입니다. 정식 명칭은 파이팅 펠콘입니다. 처음에는 미국으로부터 F-16, F-16PB를 도입하다가 면허 생산으로 KF-16을 생산했습니다. F-16은 40대, KF-16의 대수는 140대입니다. 사실 140대 중에서 12대는 미국에서 직도입했지만 나머지는 모두 한국에서 생산했습니다. 그래서인지 한국 공군의 F-16을 부를 때 F-16보다 KF-16으로 부르는 게 더욱 익숙합니다. 한국이 KF-16을 운용하기 전까지는 F-4와 F-5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모두 3세대 전투기입니다. 세계 1차 및 2차 대전에 주로 사용되었던 프로펠러 전투기 이후에 제트 전투기가 등장합니다. 이때부터 세대라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. F-4와 F-5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영공 방위와 지상 공격에 충분히 역할을 다하고 있었겠지만 F-16을 도입하기로 시작했을 1980년대 당시에 다가오는 1990년대를 준비해야 했었습니다. 미국은 4세대 전투기인 F-14, F-15, F-16을 실전에 활용하고 가까운 일본도 F-15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. 심지어 북한이 러시아 제4세대인 미그-29를 도입을 했었습니다. 이에 한국도 전력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한국 최초로 4세대인 F-16을 도입했으며 F-5 제공호 사례와 같이 본격적으로 면허 생산을 하게 됩니다. KF-16은 21세기에 대한민국 공군을 시작했던 첫 첨단 전투기입니다. 지금은 F-15K가 있고 F-35, KF-X와 같은 4.5세대 및 5세대 성능의 전투기가 있지만 1990년대와 2000년도 초반 당시에만 해도 KF-16은 앞서 언급한 엠람 미사일과 랜턴 등 첨단화된 무기와 시스템으로 무장된 전투기였습니다. 언젠가는 F-4, F-5처럼 퇴역하겠지만 그때까지도 지금처럼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고 유사시에 적진에 기습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전투기가 될 것입니다. 더불어 F-16V로의 개량 사업은 KF-16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KF-16뿐 아니라 AESA 레이더를 필요로 하는 F-15K와 FA-50의 AESA 장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미 공군 제412 비행시험대대에서 운용 중인 미국 파견 KF-16은 사진에서 우리 공군 KF-16 전투기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GBU-39 SDB 스몰 다이애미터 봄 스마트 폭탄을 장착하고 투하하는 실험을 실시했다. GBU-39 SDB는 2013년부터 공군에 배치된 중거리 GPS 유도 폭탄으로 최대 11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. 특히 산악 후방에 있는 장사정포 갱도를 원거리에서도 정밀 타격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다중 표적 공격이 가능하며 두께 90cm의 콘크리트도 관통할 수 있다. 이번 시험은 지난 2월 실시됐지만 영상은 지난달 공개됐다. GBU-39 SDB는 중거리 GPS 유도 폭탄으로 최대 11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. GPS 유도 폭탄인 JDAM 합동직격탄에 비해 작고 가벼워 보다 많은 폭탄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가 길다는 게 강점이다. 두께 90cm의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고 DMZ 인근 산 뒤쪽에 있는 북한 장사정포 갱도 진지도 정확히 파괴할 수 있다. 길이 180cm, 직경 19cm로 정확도는 3m다.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 기지 정밀 타격 등에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무기다. 지난 2013년부터 공군에 도입된 SDB는 지금까지 F-15K에만 장착해 사용할 수 있었다. F-15K는 최대 20발의 SDB를 장착할 수 있다. 하지만 이번 시험 영상에서 드러났듯이 KF-16도 성능 개량을 통해 SDB를 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. KF-16 133대, AESA 레이더 등 장착해 4.5세대 전투기로 탈바꿈. KF-16 2대가 직접 미 본토까지 간 것은 성능 개량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 미 제작사 록히드 마틴사에서 직접 작업을 하고 다양한 현지 시험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. 현재 KF-16은 기계식 레이더가 장착돼 있는데 성능 개량을 통해 노스롭 그루먼 4인 신형 AESA 레이더 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 SABR로 교체된다. 또 신형 임무 컴퓨터, 첨단 전자전 장비 및 피하 식별 장비 AIFF 등 각종 항공전자 장비도 업그레이드된다. 4세대 전투기에서
AESA 레이더 등을 장착한 4.5세대 전투기 F-16V로 탈바꿈하는 것이다. KF-16 성능 개량 사업은 지난 2016년 미 록히드 마틴사와 1조 4천억 원 규모로 계약이 체결됐다. 당초 미 록히드 마틴사와 BAE 시스템스가 경쟁을 통해 BAE 시스템스가 성능 개량 업체로 선정됐었다. 하지만 비용이 폭등해 다시 록히드 마틴사로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었다. 성능 개량 대상 KF-16은 총 133대다. KF-16 전투기는 한국형 전투기 KF-P 사업을 통해 90년대 중반 이후 직도입 및 국내 면허 생산을 통해 모두 140대가 도입됐지만 이 중 7대가 사고로 추락했다. KF-16 성능 개량 및 수명 연장 통해 2050년대까지 운용. KF-16 성능 개량은 지난 2019년 본격 착수돼 국내 공군 모정비창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 이번 SDB 투하 시험처럼 각종 테스트를 미 본토에서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전달받아 개량 작업에 활용하고 있다. 지금까지 10대 미만의 KF-16 성능 개량이 완료돼 원래 기지로 재배치됐다. 현재 여러 기지에서 차출된 KF-16 10여 대의 성능 개량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. 당초 오는 2025년쯤 성능 개량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2028년쯤으로 4년쯤 늦춰질 것이라고 한다. 성능 개량 외에 기골 보강 등 일부 수명 연장 사업이 추가됐기 때문이다. 이에 따라 총 사업 비용도 1조 4천여 원에서 2조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. 군 소식통은 성능 개량 사업 완료 뒤 수명 연장 사업이 별도로 있었는데 사업 중 전력 공백 우려 등으로 한꺼번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총 사업 비용도 절감하고 KF-16을 2050년대까지 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. KF-16 전투기의 도입과 생산을 통해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었다. KF-P 사업을 통해 초보 수준인 면허 조립 단계에 머물렀던 기술 수준을 기술 도입 및 조립 생산 단계로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이다. 이와 함께 절충 교육을 통한 고등훈련기 설계 기술 잔수를 통해 T-50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다. KF-16 전투기가 전력화되면서 남북 간 공군 전력도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다. KF-16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-120 암람을 운용할 수 있었고 북한 공군의 최신 전투기인 미그-29를 압도하는 성능을 자랑했다. 또한 공대공뿐만 아니라 공대지 그리고 공대함까지 다양한 작전이 가능했다. KF-16 전투기는 향후 성능 개량을 통해 KF-16V로 변신할 예정이다. 유튜브 채널 군방송 TV.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관심 표현해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